어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 주기였습니다. 긴 세월에도 여전히 수습은 덜 된 상태인데요. 이렇듯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소방당국이 고리 원전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위험물을 조사했더니 1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리 3호기는 지난 2022년 말 변압기 케이블 접속 부가 불에 타 순간 정지했습니다. 사해 뒤엔 고리 1호기 부속 건물에서 베어링 과열로 불이 날 뻔했습니다. 모두 고리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2호기까지 고리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고리 원전 내부에 들어와서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NN이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위급 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 발전기실의 경우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 설치됐고 물 뿌린 범위도 좁았습니다. 그 디젤 제너레이터 제대로 작동 안 해가지고 원자로가 터진 게 후쿠시마예요. 만약 화재 났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큰 사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터빈용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는 5개 탱크 저장소와 3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옥내 저장소 환기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과 협의 없이 변경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안이 모두 91건에 달합니다. 고리 원전은 지적된 사항 대부분 조치를 마쳤고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개선 계획에 맞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중보건의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공중보건의 17명이 차출됐는데 농어촌의 취약한 의료 환경이 더 나빠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군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산청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의사 14명 가운데 12명이 공중보건의일 정도로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를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중보건의 등을 상급병원으로 파견하면서 이곳 의료원의 공중보건의 2명도 차출했습니다. 외과 의사 1명과 함께 응급실 담당 의사 1명이 빠지면서 당장 응급실 의사 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파견은 사주지만 장기화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응급실 운영 차질도 우려됩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 급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어서 경남에서는 산청군을 포함해 15개 시군에서 한두 명씩 모두 17명의 공중보건의가 서울과 부산 등의 상급병원으로 차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15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은 공보의에게 진료를 의존하는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대형 병원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힘겹게 유지되는 농어촌 진료가 엉뚱한 공백을 맞는 겁니다. 공보위 차출된 지역에서는 남은 공보위가 해당 지역을 나누어서 순회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우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를 살린다며 시작한 의료개혁이 자칫 농촌의 의료 체계를 더 취약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국내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군항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으로 상춘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항제를 앞둔 진해 여자천에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벚나무 가지마다 개화 시기를 맞아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군항제 기간에 맞춰 개화를 시작해 분홍빛 자태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벚꽃 명소인 이곳에 군항제 기간 동안 벚꽃길 패션쇼가 열리고 테마별 경관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벚꽃길을 따라 행사 부스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군항제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행사로 관광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견학, 제18회 진해 군항 가요 대전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군항가요제 개최, 벚꽃 EDM 페스티벌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해 방문객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바가지 요금을 잡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영업부스 실명제를 도입하고 바가지 영업 원천 차단을 위해 전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전매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바로 퇴출이 되며 지역민이나 관광객 분께서 오신 분들이 이제 전매 행위가 의심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되었다 적발 시에는 저희가 또 포상금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2회를 맞는 진해 군항제는 오는 22일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개최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폐배터리나 부품에서 다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재제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 수준에서만 보던 이런 재제작 산업을 순환 경제로 키워서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들어선 부산 수영하수 처리장입니다. 하수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상업용 가스까지 생산합니다.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정제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대체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5군데 있고요. 그 외에 매립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또 활용을 해서 연간 3천만 루에 정도를 매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친환경, 재활용에 집중하면서 환경공단이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만 연간 85억 원 규모고 폐열과 태양광 발전까지 합치면 300억 원대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도 2년 전에 비해 7만 톤가량 줄이면서 쓰레기 처리의 경제 효과, 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입니다. 부산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제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부품 등을 재가공하던 전통적 수준을 넘어 전기차, 폐배터리 등 신산업군을 위한 산업단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요즘 이 재제조업이라 그래서 그 기존에 썼던 물건을 다시 사용을 해서 제조를 하는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썼던 자원을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조를 일으키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저희가 마련을. 특히 부산은 선박은 물론 전기차도 관련 산업군이 발달했거나 이미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인프라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부산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송 보관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원래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원래 부산에 있었던 그런 쪽에 종사했던 어떤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 배터리 시대에 맞게 전환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유리할 수 있다. 신산업 발달에 따라 폐배터리 등 폐기물도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 단지화로 기술과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재제조업 순환 단지는 환경오염 우려나 경제성,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지만 탄소 중립 시대 그만큼 강점도 커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지역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위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에어부산은 점차 지역에서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통부서를 폐지하는 등 벌써 통합 수순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그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어부산이 이달 초 새로운 대표 취임과 함께 전략 커뮤니케이션실을 해체했습니다. 홍보, 대외 협력, 사회공헌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실장은 보직 해임하고 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지난 7일 급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여론을 잠재우지 못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으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는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역과의 소통 창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던 산업은행이 이제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답변을 요구해 왔는데요. 전략기획실을 해체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염원과 어떤 바람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산업은행 위주의 어떤 답을 지역에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이번 조치는 지역과의 소통을 끊겠다는 뜻으로 에어부산 존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며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지역에서는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에어부산은 이미 떠날 결심을 했다는 의혹 속에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위한 길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도시철도 신설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고 사업 기간도 길기 때문에 꼼꼼한 공약 검증이 요구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문, 서은숙 두 민주당 예비후보가 부산 도시철도 6호선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센텀에서 부전역을 거쳐 개금까지 있는 14km 구간으로 8,700억 원을 투입해 10년 안에 개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중교통에 좀 편의를 더 도모해달라는 주민들의 열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담아서 저희가 부산 진구와 함께 이렇게 국민의힘 김희정 예비후보는 연산과 센텀을 잇는 8km 구간에 대략 8천억 원을 들여 10년 안에 경전철 제2센텀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제구와 그리고 또 한 곳의 중심지인 해운대구로 연결하는 주요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사한 노선의 사업비도 비슷하지만 운행 방식과 전체 거리, 역 개수를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진갑 예비후보는 지역의 단골 공약인 초읍선을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장군에선 리턴 매치를 벌이는 국민의힘 정동만, 민주당 최태경 두 예비후보가 또 기장선과 정관선 해결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선 시기 도시철도 신설은 빠지지 않는 주요 공약입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에서 각종 도시철도 트램 공약은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철도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10개 노선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하단 녹산선 한 곳뿐입니다. 지금 공약에 나와 있는 노선들도 저희들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성, 그다음에 사업성, 노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총선을 앞두고 도시철도 신설 공약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만큼 유권자들은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어제 선체 내부 정밀 수색을 벌인 데 이어 선박 32척과 항공기 8대를 동원해 해상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 5명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내일 오전 국과수와 선박 전문가 등 6개 기관이 사고 선백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자택과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70대 A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시장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의 4월 10일 총선 제4차 후보자 결선 발표 결과 김해갑에서 박성호 예비후보가 권통일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3자 대결로 치러진 부산 서동 결선에서는 절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곽규택, 김인규 두 후보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남 보건의료노조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의료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함께 비판하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양쪽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재단법인 경남도 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남도 장학회는 해마다 지역 출신 대학 신입생에게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2023년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 2천만 원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새창원 사랑카드 등 7종류의 제휴카드 이용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된 것입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는데요. 부산과 창원의 낮 기온 1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해안은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은 0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15도, 거제와 통영은 14도, 밀양과 창녕은 16도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5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만조 시간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고요.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면서 금요일에는 부산의 낮 기온이 18도선 보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